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서해오 사고로 인한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모두 5명의 실종자 가운데 4명의 시신은 수습을 했지만 아직까지 1명을 찾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거센 조류 등 수색 여건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운반선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어선만 적용하는 출입항 관리를 사고가 난 서해오와 같은 기타 어선까지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산시 고파도 인근에서 전복된 83톤급 운반선 서해오. 신고 당시 2명이 구조된 이후 다음 날 70대 선장 등 2명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어제 숨진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1층에 계시던 2분이 배를 대고 이제 그 배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계시더라고요. 해경은 전복 당시 화물차에 타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부분이 갯벌에 묻혀 있는 데다 조류가 거세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의 승선원 중 4명은 선내에서 발견되었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화물차 수색을 통해서 발견을 하였고 현재 실종자 수색 중에 있습니다. 모두 7명의 사상자를 낸 서해오는 선체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화물차 2대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항 전 화물차 고정 여부 등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일몰시간 이후 운행에 나섰다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 어선은 입출항 신고가 필수지만 차량과 화물을 실어나르는 서해오는 기타 선박으로 분류돼 신고를 강제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타선의 입출항 신고 의무화 등 선박 안전조업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선박 안전관리 규정, 운항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은 사고 확률을 확실히 준다고 봐야겠죠. 지금은 이제 업자들의 임의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 등록된 기차선은 1,334척. 오늘도 입출항 신고 없이 위험한 항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2029년까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 총 면적 76만 4천 제곱미터의 체육시설과 주거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계획 수립 14년 만에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대전시는 1월부터 토지 보상에 착수해 7월 착공까지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조성지와 인접한 교천동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에 들어선 만큼 두 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약국 등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단속을 벌여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한 3곳을 적발했는데 A약국은 사용 기한이 지난 일반 의약품 1종과 전문 의약품 7종 등 총 8종을 진열했으며 가장 오래된 의약품은 적발일 기준 2년 5개월가량 지났습니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안정감과 뚝심을 보이며 일약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자격으로 장군의 묘역에 참배를 위해 들렀는데 그간 윤석열 정부의 친일 외교에 각을 세워온 데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국회의장 임기가 내년까지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국회 시무식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8월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찾았던 우 의장은 5개월 만에 장군 묘역을 다시 참배하며 장군의 넋을 기렸습니다. 2024년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데 2025년은 희망의 대한민국, 정말 힘이 센 그 희망이 대한민국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장군의 유해송환을 추진했던 우 의장은 지난 2023년 국방부와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2차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던 날에는 홍범도 장군의 훈장증 등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에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바깥으로 내보내겠다. 또 여러 가지 모욕적 언사도 있었고 나라의 정체성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세우기가 쉽지 않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6%를 얻어 전체 3위에 오르는 등 대권 주자로서도 강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의 국회의장 임기는 2026년 5월까지라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펜싱 영웅 오상욱 선수가 대전시에 1,000만 원을 기부해 고향사랑 기부제 최고액 기부자가 됐습니다. 고향에 기부도 하고 또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부 참여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대전시청을 찾은 대전의 펜싱 영웅 오상욱 선수. 대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00만 원을 내놓으며 제1호 최고액 기부자가 됐습니다. 모교인 매봉준과 송촌고, 대전대에도 꾸준히 기부하며 각별한 고향사랑을 나타내온 오 선수는 한결같이 응원해준 대전 시민들께 보답하기 위한 작은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에 체육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제 밑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잘했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일단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받은 만큼 돌려드린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와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 2023년 1억 2,200만 원을 기록했던 대전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난해 6억 9,700만 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전의 명물 성심당 빵 상품권이 기부 답례품에 포함되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상품권과 그 답례품이 또 새로운 대전을 방문하게 하는 또 그런 선순환 구도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았나. 전국적으로도 2023년 약 659억 원이었던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4년 813억 원으로 25%가량 늘었고 같은 기간 기부 건수도 약 53만 건에서 약 70만 건으로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성심당 빵을 비롯해 홍성 한우, 부산 어묵 등 전국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 구성을 다양화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500만 원까지 가능했던 기부 상한액이 올해부터는 2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오상욱 선수와 같은 고액 기부 참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세종 출신의 한 기업가가 3년째 고향사랑 기부를 이어오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임기수 전 한국타이어 춘천 판매점 대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첫 해인 2023년 40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고 올해도 고향을 찾아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임 전 대표는 새해를 맞아 고향인 세종의 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며 이웃들의 행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인구가 세종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발표한 2024년 청년 통계에 따르면 시 전체 인구 38만 6,525명 가운데 청년 인구는 11만 9,988명이며 이 중 35세에서 39세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초혼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세에서 34세 구간이었으며 합계 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0.72명보다 0.25명 더 많았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무식을 통해 시출범의 목적과 본질로 돌아가겠다며 5대 본질로 행정수도와 한글 문화도시, 경제활성화, 정원도시, 시민정신 확립을 뽑았습니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본질이 국가 균형 발전에 소명을 다하고 미래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 개헌이 화두에 오른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아쉽게 가을 야구에 실패한 한화 이글스. 팬들의 아쉬움은 컸지만 리그 최고 수준의 구원 투수로 급상정한 김서현 선수의 부활은 큰 위안이 됐는데요. 2025년 새해를 맞아 새 홈구장에서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김서현 선수를 조영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3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은 김서현. 데뷔 첫 해 부진과 투구폼 변경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구속과 제구력이 모두 살아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37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76, 프로 첫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구원 투수로 성장한 겁니다. 초반에는 아직 좀 찾으러 다니는 모습이 좀 있었고 후반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안정감을 찾아서 이제 좀 던지는 느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난해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의 복귀와 함께 6년 만에 가을 야구에 도전했던 한화. 마지막까지 5강 경쟁을 펼쳤지만 8위에 그친 아쉬움이 큰 만큼 올해는 팀의 가을 야구를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저는 올해도 같은 자리에서 이제 팀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어떻게든 이제 팀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습니다. 팀의 핵심 불펜 투수를 넘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무리 투수가 되고 싶다는 목표도 굳건합니다. 작년에 필승조로 잠깐 이제 자리를 하게 됐지만은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좀 마무리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새롭게 문을 여는 새 홈구장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뭐 펜스 높이나 마운드 거리나 뭐 불펜 이런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좀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시즌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혹독한 성장통을 거쳐 잠재력을 걷고 피운 김서현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화의 가을 야구를 위해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000만 광춘 달성하면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한화이글스 응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올해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그 응원 꼭 부응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TJB는 공개홀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경제 한파 속에서도 지역민과 함께하며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탄핵 여파와 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JB는 올해 창사 3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대한민국, 충청이 중심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힘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중구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안 87억 원을 편성해 중구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선 중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민생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아 소상공인 위기 극복 지원 등 민생 안정 긴급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263회 정례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지역화폐 등 구청장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57억 2,838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농경지가 적은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삽목 기술로 재배해온 농업을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국비와 도비 등 총 사업비 14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청양 구기자 농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사와 관리 등에 쓰이게 됩니다. 충남 도내에서는 2015년 금산 인삼농업이, 2022년에는 서천 한산무시 전통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보령시 남포면 읍내리에서 미산면 도하담리를 연결하는 국도 40호 성주우회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번 도로는 총 사업비 629억 원을 투입해 2018년 3월 착공 이후 약 7년간의 공사를 거쳐 완공됐으며 총 길이 5.28km로 옥동 터널을 포함한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 개통으로 부여 논산에서 대천 해수욕장까지 이동 시간이 8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돼 보령시 남부와 외곽 지역 간 교통 정체 완화와 물류 이동의 효율성 증대도 기대가 됩니다.